안녕하세요. 임장훈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샷컷 간단하게 파일을 불러오고 편집을 해보고 장면 전환 효과를 주고 텍스트를 올려보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최종 렌더링을 진행하는 것까지 파이프라인과 같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하시면 기본 화면이 나오고요. 먼저 새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이는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AEP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우리는 그 AEP 파일 안에 영상 블럭이라는 컴포지션 파일을 생성시키며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의 레이아웃 관련해서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는 메뉴가 있고 파일에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열기, 프로젝트 닫기, 저장하기, 가져오기, 찾기 등의 메뉴가 있고요. 편집에는 컨트롤 Z 취소하기, 컨트롤 Shift Z 재실행하기,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D 복제하기 등이 있습니다. 컴포지션에는 새 컴포지션 만들기에서부터 설정 컴포지션, 최종 렌더링을 걸 때 사용하시는 렌더 큐, 렌더링 대기열의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레이어 관련 메뉴, 또 여러 개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이펙트 관련 메뉴들이 있고 애니메이션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창, 도움말 메뉴 등이 있습니다. 도구, 여기는 선택 툴, 손바닥 툴, 돋보기 툴, 펜 툴, 텍스트 툴 등 애프터 이펙트 도구들이 있어요. 이동 선택 툴은 단축키 V키를 사용하시고 핸드 툴은 스페이스바 또는 H, 돋보기 툴은 Z고요. Alt를 누르면 줄일 수도 있죠. 3D 관련 툴이 있고 펜 비하인드 툴은 Y키를 사용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는 툴입니다. 포지션 이동 없이 앵커 포인트만 이동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누르시면 각 모서리에 스냅이 붙게 되고요. 앵커 포인트는 로테이션 할 때 이렇게 기준이 되며 애니메이션 할 때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 툴이 있고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스크 툴로 작업을 해주시면 마스크가 적용되고요. 펜툴은 자연스럽게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도구는 단축키 컨트롤 T키를 사용하시고 텍스트 도구를 오래 누르시면 수평으로 텍스트를 적는 툴과 수직으로 텍스트를 적는 툴이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에는 각종 패널들이 있고 인터페이스 각 패널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각 패널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패널 명칭, 옆 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패널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의 창,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 하단, Shift F10, Shift F11, Shift F12와 우측 하단의 기본값 학습, 표준의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은 파일을 불러오시거나 이펙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창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컴포지션 패널은 불러오신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 영상입니다. 좌측 하단에 맞추기를 누르셔서 꽉 채워서 보이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상 이펙트, 문자, 폰트, 글자 크기, 자간 등을 조절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오신 것을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영상 작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만드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시퀀스와 비슷한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컴포지션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컴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다 비어 있죠. 컴포지션 메뉴에서 컨트롤 N, 새 컴포지션 메뉴를 누르시던가 프로젝트 창 하단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컴포지션 설정창이 뜨는데요. 컴포지션 이름을 적어주시고 사전 설정, 프리셋은 방송, 영화, 유튜브, 웹 배너, 플래시 배너 등 가장 많이 쓰이는 송출 방식에 의한 포맷들입니다. NTSC는 기존 컬러 텔레비전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에서 쓰이는 헬 방식, 그리고 HD, UHD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920, 1080 픽셀 종횡비가 있고 여기서는 직접 사이즈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올리시면은 스퀘어 픽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9.97 프레임 퍼 세컨드, 이거는 1초에 29.97 프레임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스타트 타임 코드는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지속시간, 듀레이션 같은 경우 이 컴포지션의 전체 길이 재생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검정색을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다양한 컬러를 넣으시면 영상의 배경 컬러로 나오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든 것이 생기고 타임라인에는 시간 타이밍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컴프 1과 같이 컴프 2도 만드시면 타임라인에서는 컴프 1과 컴프 2가 활성화되죠. 컴프 1과 컴프 2는 프리뷰 화면과 타임라인에서 항상 동기화가 됩니다. 컴포지션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설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처음 컴포지션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 재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파일을 불러볼게요. 파일 메뉴에서는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나 영상, 사운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PST라던가 AI 같은 파일도 불러오실 수 있으십니다. 각 파일들을 클릭하시면 상단에는 썸네일이 뜨고요. 그 옆에 속성들이 뜹니다. 이미지 파일인 경우엔 사이즈, 픽셀 종횡비, 영상 파일인 경우엔 사이즈, 시간, 프레임 레이트, 음악 파일인 경우 시간, 각종 설정들, 속성들이 뜨고요.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영상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컴포지션 창 또는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영상이 들어오게 되고 Shift로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선택하실 때는 Shift로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소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눈표시와 제목 표시가 생기죠. 프리미어는 트랙 개념이고 이 애프터 이펙트는 레이어 개념인데 하나씩 올려놔 볼게요. 올려놓으면 바로 그 위에 레이어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음악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올려지듯이 프리미어에서 일단 오디오 트랙과 비디오 트랙이 분리되어 있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특별히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영상의 오디오를 끄고 싶으시면 스피커 모양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에는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 트랜스폼이 있고 오디오가 있는 동영상이라서 오디오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앵커 포인트는 중심점이고요. 포지션, 위치값, 스케일, 로테이션, 회전값, 오파시티, 불투명도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레벨 그리고 그 밑에 오디오 레벨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웨이브 폼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3D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3D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2.5D라고 하고요. 아이콘 중에 3D 레이어라고 육각면체로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Z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X축, Y축 값이 두 개인데 값이 세 개로 변하는 것은 3D이기 때문에 Z축이 하나 생긴 겁니다. Y축을 눌러주시면 회전도 하겠죠. 여기 사운드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십니다. 이것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요. 시간 이동은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주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선택해서 뒤로 밀어보실 수도 있고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주시면 화면에서 소리도 들리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뒤로 1프레임,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앞으로 1프레임을 가고요. 시프트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뒤로 10프레임, 시프트를 누르시고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앞으로 10프레임을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시간을 입력해서 인디케이터를 이동도 할 수 있는데요. 10초로 가고 싶으시면 10:00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분으로 가고 싶으면 1:00:00을 입력하시면 1분으로 가게 됩니다.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프리뷰가 되고요. 이렇게 5분까지 프리뷰가 됩니다. 워크 에어리어라고 있는데 인점은 키보드에서 B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아웃점은 N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체로 하려고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작업 영역만 램 프리뷰가 됩니다. 램 프리뷰를 하시면 한 번은 녹색 부분으로 로딩되고 그 다음에 재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시면 분리가 되죠. 계속해서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시면 컷 편집을 하실 수 있으시죠. Alt 중괄호 열기와 닫기를 누르시면 앞뒤 양쪽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중괄호 열기와 닫기 버튼은 인디케이터 중심으로 영상의 양 끝을 이동시켜 줍니다.
인점이나 아웃점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I 버튼하고 O 버튼을 누르시면 인점하고 아웃점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레이어 전체를 차례대로 배치하는 방법은 Shift로 선택을 하고 먼저 보여주실 영상 쪽에서부터 선택하여 전체를 선택하시고 상단 애니메이션 메뉴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키프레임 도우미, 그 다음에 시퀀스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차례대로 배치가 되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선택하느냐, 밑에서부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쪽에서부터 시퀀스 레이어 순서가 시작됩니다. 시퀀스 레이어를 주실 때 전환 효과, 오버랩을 주시고 시간을 지정하시면 지정하신 시간만큼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트랜지션 효과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진 편집의 경우 컴포지션 사이즈에 바로 맞추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선택하시면 변형,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변형을 보시면 Fit to Comp, Fit to Comp with, Fit to Comp Weight, 컴포지션에 맞추기, 컴포지션 폭에 맞추기, 컴포지션 높이에 맞추기. 단축키로는 Ctrl Alt F, Ctrl Shift Alt H, Ctrl Shift Alt G 이렇게 컴포지션 화면 사이즈에 맞춰지는데요. 컴포지션에 맞추기는 그 원본 비율이 깨지게 되고 비율을 유지하려면 컴포지션 폭에 맞추기, 컴포지션 높이에 맞추기로 해주셔야겠죠. 사진 전체를 맞추는 방법은 사진 전체를 선택하시고 먼저 컴포지션 높이에 맞추기를 해주시고 가로에서 여백이 남는 이미지 중 폭으로 꽉 채워서 보이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컴포지션 폭에 맞추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많은 이펙트들이 보이는데요. 도구의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시거나 Ctrl T를 누르셔서 컴포지션 창에 글씨를 입력하여 주시고 넘버 패드 쪽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고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되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거나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캐릭터 문자라는 패널은 단축키로 Ctrl 6이고 굴림, 나눔 고딕, 맑은 고딕 등 문자의 폰트와 글자 크기, 자간, 행간 등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테두리를 넣고 싶으시면 텍스트에서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펙트 컨트롤에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주시면 그림자가 생기고요.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레이어 서브 옵션의 단축키의 경우 오파시티 T, 스케일은 S키, 포지션은 P키, 로테이션은 R키, 해당 프리셋 속성은 U키, 해당 레이어 전체 속성은 U를 2번 누르시면 되는데요. 각 단축키를 누르시고 해당 위치에서 시계 바늘키를 누르시고 기본값을 주신 후에 프레임을 이동하셔서 변화값을 입력하시면 애니메이션 키가 잡히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 포지션에 있을 때 포지션이 안 사라지고 스케일도 같이 열리게 하시려면 Shift를 누르시고 S키를 같이 누르시면 스케일도 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펙트들은 여기에 이펙트 프리셋 효과 및 사전 설정창에 있어요. 또한 단축키로 Ctrl 숫자 5번 누르시면 윈도우에 이펙트 프리셋 효과 및 사전 설정창을 켜주실 수도 있어요. 효과 및 사전 설정창 맨 아래 선택 색상의 레벨을 조정하시겠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레이어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펙트가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랜지션 효과로 장면 전환 효과의 경우 트랜지션에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펙트 컨트롤 창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리니어 와이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U를 2번 누르시면 전체 속성이 보이게 되죠. 속성에 보시면 트랜스폼 위에 이펙트라고 생기고 그 밑에 리니어 와이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있고 이펙트 컨트롤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해당 위치에서 시계 바늘키를 누르시고 해당 값을 주신 후에 프레임을 이동하셔서 변화값을 입력하시면 트랜지션 효과 키가 잡히게 되실 겁니다. 레이디오 라이프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같은 효과를 다른 데에도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키프레임이 적용된 속성 효과의 속성 이름을 선택하시고 Ctrl C를 누르시고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CTI가 있는 위치에서 Ctrl V를 누르시면 적용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N을 눌러 작업 영역을 여기에 맞춰주겠습니다. 이 작업 영역 워크 에어리어 바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일 밑에 트림 컴포트 에어 워크 에어리어 컴포지션을 작업 영역으로 다듬어 자르기가 있습니다. 작업 영역만큼 컴포지션의 시간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단축키로는 Ctrl M, 컴포지션 메뉴에 렌더 큐, 렌더 대기열에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렌더 세팅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어떤 포맷으로 뽑으실지 정해주시고 이름과 폴더를 정해서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의 최종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애프터 이펙트를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